안전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비대면 안심 여행지를 찾는다면 강원도 횡성은 어떨까요? 초록빛 싱그러움 가득한 국립 청태산 자연휴양림에서 힐링도 하고 휴양림 인근 숲속 카페에서 달콤한 휴식도 즐겨봤습니다. 집과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내 손으로 직접 나의 집을 가꾸는 셀프 집수리가 인기인데요. 공구나 전동 드릴 사용법, 전기 배선 작업까지 직접 집수리를 배우기 위해 나선 주부들을 만나봤습니다. 작가와 뮤지션이 학교를 찾아 함께 책을 읽고 공연을 감상하며 책에 대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강릉 성산초등학교 솔숲에서 펼쳐진 북콘서트 현장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28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장마철은 아닌데 요즘 부쩍 소나기가 잦아졌어요.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 차례 많이 내렸습니다. 네. 잠깐 외출했다가 우산을 안 갖고 와서 화들짝 놀라서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용석 씨처럼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에 당황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원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 중앙동 문화의 거리 그리고 혁신도시를 지나는 중이라면 공유 우산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공유 우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그걸 제가 미처 깜빡했습니다. 저희 365에서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공유 우산 제도는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우산을 이용해서 시민들 네. 누구나가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지역의 공유 문화인데요. 네, 이 공유 우산은요, 원주 지역 내에서는 중앙동 문화의 거리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명수 씨가 말씀하신 공유 우산 프로젝트, 지역 상권 활성화이자 환경 프로젝트입니다. 나눔과 공유의 문화를 실천하는 지역의 새로운 프로젝트인데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원주 지역을 넘어서 강원도 지역 그리고 전국에서도 이 공유 우산 프로젝트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에 접속해 주시고요. 네. 카카오톡 앱에서 검색창에 들어가시고요.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저희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시청 소감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자, 실시간 소통 채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역시 강원 365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유튜브 채팅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네. 철도의 날이거든요. 철도의 날. 그래서 삼행시 주제를 정거장으로 정해봤습니다. 정거장으로 삼행시 지어서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 한 분 선정해서 믹서기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윤지연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요즘 이 강원 365 덕에 제대로 힐링하면서 다니고 있는 리포터 윤지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을 우리 윤지연 리포터가 소개해 주시겠죠? 네, 제가요. 지난주에 이 올여름 떠나면 좋을 만한 비대면 안심 여행지로 영월 청량포를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두 분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그럼요. 이게 육지에 있는 외딴 섬이었지 않습니까? 네. 청룡포 그리고 단종의 그 애달픈 삶이 녹아있는 한적한 곳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역시 이 자리에 괜히 계신 게 아닙니다. 모든 방송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지난주에 이렇게 청량포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청량포에 이어서 횡성으로 떠나볼까 하거든요.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떠나보시죠. 신나셨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올여름 떠나기 좋은 비대면 여행지로 영월 청량포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니 넓은 강원도에 어디 떠날 비대면 여행지가 영월뿐이겠어요? 오늘은요. 대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초록초록한 초록빛 세상 강원도 횡성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가시죠. 올여름 여행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꼭 눈여겨봐야 할 곳 바로 횡성 청태산 국립자연휴양림입니다. 해발 1200m의 청태산을 주봉으로 인공림과 천연림이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삼림욕장인데요. 올여름도
바캉스라고요? 아니요. 바로 숲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사님. 네, 안녕하세요. 역시 여름엔 숲이 정답입니다. 아니, 제가 이 휴양리까지 걸어 들어오는 것만 해도 네. 마음이 벌써 편안해지더라고요. 이 새소리하며 이 공기하며 너무 좋아요. 어쩔 거야. 여기서 지금 저만 제일 시끄러운 것 같고요. 이 평온함에 제가 벌써 뭐고요? 그런가요? 그쵸. 네. 저희 국립청태산 자연휴양림은 올라오시면서 보셨듯이 잣나무가 줄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침엽수와 화렵수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천상의 숲속입니다. 자, 그럼 이 천상의 숲속으로 사부작 떠나볼까요? 이 잣나무 가득한 곳이라 그런지 숲 향기가 굉장히 상쾌했거든요. 여기가 초입인가 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숲을 즐겨봐야 할 텐데 이 휴양림을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 코스는 보고 계시듯이 한 900여 미터의 데크길과 아래쪽에 건강숲길이라 해가지고 임도길이 한 5.2km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크길은 일반인이나 장애인들이 쉽게 숲을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안심 숲길 코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태산은 잣나무가 한 85% 식재되어 있고요. 이곳에 있는 잣나무는 40년 이상 된 나무들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아름드리 잣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선 숲길을 걷다 보면 저절로 몸도 마음도 힐링이 되는데요. 이 초록빛 숲이 얼마나 마음에 들던지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이름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왕께서 관동지방으로 가시던 중에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게 됐는데 바위가 크고 이끼가 끼어 있고 아름다운 산세에 반해서 푸르고 크다는 뜻의 청태산이라는 희열을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어제 비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 청량한 게 이 여름 숲이 더 매력이 있는 거죠? 네, 평상시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름숲 또 비 온 뒤의 숲은 더 청량감이 크고 시원하고 더 맑습니다. 저 QR코드 찾았어요. 이게 저야 숲 해설가 선생님이랑 다니지만 관광객분들은 이렇게 QR코드를 찍으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네, QR코드 보셨죠? 바로 비대면 여행지의 특색입니다. 거위벌레, 노린재 친구들 모두 어디 가는 걸까요? 지금 이 영상에 재밌는 장수풍뎅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좋다. 영화 속 주인공 같아. 혼자 너무 느끼고 왔네요. 부럽네요. 예. 와, 푹신푹신하다. 아니, 이런 걸 어디서 해보겠어요. 이렇게 맨발로 걸으니까 제 발로 숨을 쉰다는 기분을 제대로 느꼈거든요. 즐기고 오셨네요. 여기 있는 맞아요. 모든 땅의 근처에 계곡도 기운을 있어서 달의 또 촉감으로 맨발 걷기 한 뒤에 또 온전히 발을 느끼는 씻을 수도 기분. 있더라고요. 이거 건강해지겠다, 진짜.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산책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아니, 휴양림에는 자주 오세요? 네, 저는 사는 지역이 여기 저 근처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네. 주민이셨군요. 이 휴양림 비대면 여행지로 뽑혔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몸소 실천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보면은 이제 마스크도 착용도 잘 하고, 그다음에 거리도 안전거리도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이제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그다음에 산림욕도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나, 고니가 누굴까요? 보나 식사 준비되어 있다. 오, 밥이 여기 있어. 보나 이리 와라. 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줄박이라는 새입니다. 곤줄박이. 네. 밥을 먹으러 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숲에서 아주 귀염을 독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날개가 참 예쁘네요, 그죠? 네. 여러분, 이 휴양림 안에요, 목공의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청태산의 풍경을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뭔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 게 뭐죠? 오늘 만드실 목공예 체험은요, 다름나무 시계를 해볼 겁니다. 다름나무요? 다름나무란 나무가 있어요? 다름나무는
보고 계시듯이 겉은 황백색으로 되어 있고 속은 진한 갈색으로 되어 있어서 속과 겉이 다른 빛깔을 낸다고 해서 다른 나무라고 하던 것이 지금은 다릅나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계란말이 같아요. 이렇게 쪽편을 이용하셔서 생각도 못했네요. 시간을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시침부터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저 다름나무에 매력이 듬뿍 담긴 나만의 핸드메이드 시계를 저기서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친숙하고 재밌더라고요. 예쁘기까지 하네요. 네, 여러분 계란말이 제가 아닙니다. 직접 만든 아, 그래요? 다름나무 시계인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데다가 제 방이 약간 우드톤 인테리어거든요. 우드톤. 거기다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때요? 예쁘죠? 휴양림을 나와서요. 제가 이번에는 굉장히 귀엽고 아기자기한 여러 곳에 군데 왔거든요. 돌아다녔죠? 그러게요. 이곳에 오면 이 야외에서 굉장히 재밌고 액티비티한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들리세요?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지금 날씨가 왜 이런 거죠? 아니 제가 여기 ATV 타러 왔거든요. 야, ATV. 근데 이런 날씨에 보통 사람들이 ATV를 탈 수가 있나요? 네, 오늘 같은 날씨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위험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씨는 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좋은 날씨에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쉽네요. 잠깐만 그럼 저 지금 ATV 못 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아쉽게 됐네요. 아쉽습니다. 아, 기본 또 코스, 재밌는데. 그다음에 중급 코스, 고급 코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기본 코스는 이제 오신 분들이 쉽게 타실 수 있는 코스가 되겠고요. 네, 중급, 고급은 이제 조금 더 기량이 있는 분들이 이제 가시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타시는 코스가 있고, 1시간 타시는 코스가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제가 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신 이 사장님 부부의 개성이 묻어나는 이 카페에서 제가 아쉬움을 달래봤거든요. 이 숲속 오두막에 온 듯 너무 포근하고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예쁜데요? 화면이 금세 이렇게 달달해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먹는 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와. ATV 못 타서 굉장히 지금 시무룩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단 걸 먹으니까 기분이 금세 좋아진다. 제가 참 단순하죠. 이 사모님표 핸드메이드 쌍화차에 달달구리한 티푸들들까지 오늘 행복 만렙 찍었습니다. 아. 아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여기저기 워낙 카페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산속에 있는 산장이나 오두막에 와서 이렇게 손님으로 대접받는 기분이 든달까? 이 자연 속에서의 여행은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힐링할 수 있잖아요. 오늘의 비대면 여행에서도 저는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초록빛 대자연을 품고 있는 청태산의 여름 잘 만나봤습니다. 우리 지연 씨가 아름드리 잣나무 숲길을 걸었잖아요. 아름드리 나무들이 이렇게 확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참 영상으로 다시 보지만 제가 참 즐길 수 있는 만큼 거기서 푹 다 즐기고 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숲속에서 피톤치드 제대로 마시고 왔는데요. 뭐 좀 아쉬운 게 있었지만 네. 참 그래도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네, 그 아쉬움. 저도 그 ATV 우리 지연 씨가 타고 오셨을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도요. 아쉽습니다. 못 탔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도 이 오랜만에 좀 익스트림한 거를 좀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치만 이번 여행 마지막까지 좋았다라고 느꼈던 건 정말 오두막에서 편안하게 먹을 거 먹으면서 휴식하고 왔다는 거. 네, 여러분도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 소개해주신 횡성 여행은요. 가족끼리도 좋을 것 같고요. 연인끼리도 좋을 것 같고요. 용석 씨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끼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메모해 주셨다가 꼭 한번 다녀와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단, 사회적 거리두기는 쭉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연 씨가 다녀온 행복한 여행길 소식 잘 만나고 왔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춘천 지역이요.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다시금 이 집콕 생활하시면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집안 인테리어라든지 집안 가꾸기에 좀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테리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힘을 좀 많이 써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남성분의 영역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만의 영역에 새롭게 도전하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용접이라던가 아니면 목공이라던가 집짓기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젊은 여성들이 가면 조금 움츠러드는 게 있었어요. 또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런 거 배우냐고. 나중에 남편이나 뭐 집에 남자들이 할 텐데 이런 거 왜 배우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가지고 기술을 배우는데 너무 재밌고 특히나 여성들한테는 오히려 더 필요한데 이거를 왜 여성이라고 오히려 못 배우게 하지? 기술 이러면 전문가가 할 수 있고 잘해야만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자립에 필요한 만큼만 또 좀 부족하면 도움도 요청하고 그러면 또 기꺼이 도와주고 그래서 기술을 바라보는 문화나 시각들이 좀 그렇게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을 위한 집수리 교육이 열리는 곳. 선생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데요. 교육생들이 오기 전 수업 준비를 합니다. 평소에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공구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요. 하나 둘씩 도착하는 수강생분들. 과연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 기대가 됩니다. 기술의 승력 여부나 그리고 뭐 성별 이런 거에 관계없이 편하게 기술을 접하고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집수리 기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는 강사님. 주로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교육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대상화되지 않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술 수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을 돌며 집수리 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인기 폭발,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만 집수리 기술 교육을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사실 1인 가구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저희 1인 가구 20, 30대 여성들이 되게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데 재밌는 거는 40, 50대, 60대까지도 저희가 늘 참가 신청이 있고요. 특히나 또 40,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진짜 배우고 싶었고 지금 살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배우려고 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맨날 뭔가 손댈라 그러면 겁만 주고 그래서 되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한국이 220V라고 사실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의 최대 전압은 250V거든요. 그래서 16A 250V고 자 1번 전체 용량 16A 이하로 사용해라. 교육생들의 나이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집수리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연 역시 다양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필요할 때 직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는 마음이 집수리 기술을 배우게 된 큰 이유라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이어서 이것저것 그냥 관심 있는 거 해보자 하다가 호기심 때문에 그냥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고치는 걸 옆에서 이제 보게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수업을 통해 배운 콘센트 조립을 직접 실습해볼 시간. 다 만들어져 나오는 콘센트를 사용하기만 했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고장이 났을 땐 어떻게 고치는지 몰랐던 학생들은 이제 콘센트 조립쯤은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서툴지만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면서 함께 이뤄가는 상생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집수리 기술 수업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막 바꾸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어머니 집에 오래된 콘센트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좀 누전되고 막 이런 거지 막 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기 좋게 좀 예쁘게 바꿔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수업 안에서는 이름 대신 서로 별명을 부르고 있는데요. 강사랑 그 수강생이 수평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진짜 모르는 거 있을 때 주눅들지 않게 물어볼 수 있고 또 저희가 이 교육 안에서 내가 조금 마음 편하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호칭을 없애기로 했어요. 기술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 여자는 어떻게 할 거야, 남자는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죠.
집수리 기술을 배우는 중요한 가치,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배운 집수리 기술로 도움을 주기 위해 어린이 돌봄 공간에 수강생들이 모였습니다. 해머 기능으로 타공을 할 거고요. 그때 이게 또 칼블럭 띄워서 피스 박을 겁니다. 간단한 장비 설명과 작업 시 주의사항을 듣고 바로 실습에 돌입. 현장 교육이 중요한 만큼 실습을 하면서도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힘을 이렇게 웅 주셔서 하시면 좋고, 저는 이렇게 한 손으로 하기도 하고, 힘 빠지면 이렇게 두 손으로 하기도 하고. 배운 대로 콘크리트 앵커를 설치할 위치를 미리 표시하고 공구를 이용해 월플러그를 심어줍니다. 혹시나 동료가 불안할까 서로 사다리를 잡아주며 작은 부분에서부터 연들을 실천하는 수강생들. 처음 누군가를 위해 집수리를 한다는 것이 긴장도 되지만 수강생들 모두가 초집중. 그리고 마침내 첫 선풍기 설치 성공. 현장은 아무래도 유동적인 변화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처음에 이거 달려고 했었을 때도 벽의 상태가 뭐 석고보드인지 합판인지 콘크리트인지 따라서 또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순간순간적인 대처들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기술이 자립하는 것을 넘어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의미 있는 경험인데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 동네 할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등 하나 갈 때 전문가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가서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제가 등 달기도 배웠거든요. 이제 그거 할 수도 있고, 오늘 또 하수구 뚫는 것도 배워서 그게 쉬운 것들은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은 자립의 중요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좀 내가 머무르는 곳, 뭐 내 방이나 혹은 나아가서 좀 더 넓은 세상 안에서 조금 내가 주체적으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구나, 혹은 내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은 특별하지 않아도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은 세상과 연결시켜주고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누구나, 그리고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사실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기술은 남자, 또 가사일은 여자라는 틀에 너무 갇혀 있었던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뭐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 집에 천장에 조명 교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 실제로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수리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여성들이 남들보다 좀 힘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 이 기술은 배우고 익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동안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던 분들이 참 반가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수강 신청 경쟁률이 10대 1이었고요. 이번 주면 드디어 10주차 교육이 모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이제 집에서 뭐 웬만한 거는 직접 다 고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술을 사실 익히다 보면 더 늘게 마련이거든요. 네. 자신감을 갖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멋진 여성들의 모습 잘 만나봤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5분이 지났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요. 네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소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에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는 오늘 삼행시 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요. 정거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자, 철도의 날을 맞아서 정거장으로 했습니다. 정거장으로 삼행시 작성해서 유튜브 채팅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여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본격적인 피서의 계절이 시작이 되면요. 네네. 왠지 모르게 이 체험을 하고 싶다, 이런 짜릿한 체험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막 샘솟거든요. 아까 우리 지연 씨도 익스트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익스트림 네. 스포츠. 명수 씨가 말씀하신 그 충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익스트림 레포츠가 아닐까 싶은데, 여수에 가잖아요. 네. 푸른 바다 위를
푸른 바다 위에는 푸른 하늘을 날 수 있는 레포츠가 있습니다. 그 익스트림 레포츠의 세계를 지금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 붕하면 통한다 했던가요? 방법이 당연히 있죠. 하늘을 훨훨 날고 싶은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태어난 익스트림 레포츠가 있으니 여수의 하늘과 바다라는 드넓은 자연 세트장과 만나 그 존재감은 더없이 커집니다. 스트레스는 저 멀리, 짜증나는 여름 더위도 시원하게 물리치는 스릴 만점 익스트림 레포츠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날아오르러 가야. 뭐야? 이거 호텔이잖아요. 하늘 난다고 하더니만 호텔로 왜 온 거야? 오늘 호캉스 특집이 아닌데?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일단. 안녕하세요, 성원 씨. 안녕하세요. 야, 호텔이라 쾌적하긴 하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을 난다고 해서 왔는데 네. 호텔 찾아온 게 맞습니까?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24층에 해상 집트랙이라고 있어요. 아스팔트에서 해발 300m로 네. 최고 높이로 지금 저희가 집트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호텔 24층에 있습니다. 가보죠. 가보시죠. 너무 높긴 한데. 이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전수칙 한번 사인 한번 해주세요. 안전수칙. 아찔한 높이와 짜릿한 스피드를 즐기기 전에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장비를 꼼꼼하게 착용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불편한 데 있을까요? 아니요, 안전한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안전요원이 탑승자의 몸 상태에 맞게 장비를 착용해주면 하늘을 날아갈 준비는 끝납니다. 안전모까지 야무지게 쓰고 호텔 옥상으로 올라가면 넓은 탑승장이 펼쳐지는데요. 해발 300m 높이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1200여 미터를 날아가는 스릴 만점 체험은 개장 3개월 만에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 코스로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출발하시게 되면 줄은 가볍게 잡아주시고 다리는 높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출발하시고 2초 후부터는 손 놓으셔도 돼요. 긴장을 푸시고 바람을 맞으시면서 내려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내려가실 겁니다. 그래요? 네. 도착지에서는 최대한 누워주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안전하게 들어가실 겁니다. 네, 중간에 너무 빠르시게 되면 속도가 위험하시니까 최대한 팔다리 열으시면서 편안하게 바람 맞으시면서 내려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 올라올 때까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막상 이렇게 줄 메고 나니까 무지하게 떨리네요. 그냥 여수 바다를 하늘을 난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여수 바다야 날 기다려라. 두둥, 드디어 결전의 순간. 심장이 쫄깃해지는 익스트림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야, 이거. 선생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출발! 아이고야. 야! 아이고야. 야!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돌진하는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 탁 트인 바다 풍경이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짜릿한 감동을 온몸으로 만끽해 보는데요. 시속 80km로 질주하는 집트랙에 몸을 맡기고 푸른 남해바다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면 세상살이의 스트레스쯤은 훌훌 던져버릴 수 있겠죠.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바람과 풍경, 스피드까지 야무지게 즐기는 익스트림 레포츠의 절대 강자. 생생한 체험기를 들어볼까요? 야, 최근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는데 여수 바다 위에다가 제 남은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린 기분입니다. 야, 이거 적극 추천. 너무 시원해. 하늘로 비상하는 대망의 두 번째 방법은 여수 웅천 해변에서 찾아볼까요? 역시 여름에는 물놀이죠. 저 옷까지 다 갈아입었지 않습니까? 야, 시원하게 물놀이 한번. 근데 오늘 물놀이가 아니라 하늘을 난다고 했는데 또 해변가를 왜 온 거죠? 오늘 전체적으로 좀 번지수가 좀 이상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누군가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저 해변가에 좀 하늘 날 수 있다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물놀이밖에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나실 수 있습니다. 날 수가 있다고요? 네. 여기 어떻게 날 수가 있죠? 아, 저희 패러세일링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패러세일링? 네. 일단 가보시죠. 예, 가시죠. 뭐야, 패러세일링? 해양 레포츠의 메카 여수 웅천 해변에선 하늘로 날아오르는 패러세일링 체험이 인기 만점입니다. 야, 얘네가 날 지켜주는 거네. 네, 이게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자, 살짝 자, 앉아보실게요. 네네. 그리고 얘는 네. 의자처럼 앉는 게 아니라 허벅지 속에 걸치는 겁니다. 아, 이게? 예, 예.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자, 다 됐나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다로 가가지고 네. 타면 되는 거예요. 네.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자, 갑시다. 예, 가보겠습니다. 출발. 보트를 타고 바다로 향한 후에 특수 제작된 낙하산을 이용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패러세일링. 그 짜릿함을 즐겨볼까요? 아이고야, 저걸 제가? 자, 탑승하시겠습니다. 아니. 자, 낙하산 띄우겠습니다. 둥실둥실 두둥실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한 마리 새처럼 창공에서의 자유를 만끽해보는 순간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 하늘과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조망하는 남해 바다의 푸르름에 격한 감동이 몰려듭니다. 좋아. 아, 끝내줘. 해상 100m 높이까지 날아오르는 패러세일링의 묘미는 자유자재로 높이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긴 줄로 연결된 보트와 낙하산은 일심동체. 보트의 속도를 늦추면 낙하산의 고도가 점차 낮아져 수면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전봉 바다에도 빠져보고요. 바다를 가로질러 힘차게 달려도 봅니다. 또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는 아기자기한 묘미까지 이보다 짜릿한 경험이 또 있을까요? 땅에서 보는 거랑 바다를 하늘 위에서 보는 거랑 이렇게 색깔이랑 느낌이 다르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와. 새처럼 창공을 날고 싶은 날, 스트레스를 날려줄 스피드가 절실한 날, 일상을 벗어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을 때 여수의 하늘과 바다를 만끽하는 익스트림 레포츠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금 원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는데 저 밥도 잘 먹고 그 청소도 잘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지내시길 바래요. 제가 나중에 돈 벌어서 꼭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효도 많이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해요. 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원주를 사랑해서 성함도 천원주씨였네요. 네, 맞습니다. 자,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 7월이 시작됩니다. 네.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재미난 사실은요. 세종대왕께서는요. 집현전 학자들에게 독서 휴가를 주셨대요. 독서 휴가. 그러니까요. 네. 이 독서 휴가. 글쎄요. 이 현대인들이 독서 휴가란 걸 받으면 좋아할지는 미지수지만 이 한 달이건 석 달이건 네. 편하게 책을 읽다 와라라는 휴가가 바로 독서 휴가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독후감 같은 거 썼어야 네. 될까요? 우리 세종대왕님이 네. 한글만 만드신 게 아니라요. 더 좋은 일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예. 사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이 강릉에서는요. 이 책을 주제로 한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대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시간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시적에는 버스킹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아주 독특한 버스킹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음악이 아니라 바로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읍시다. 그 뜨거운 북버스킹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요즘 아이들은 책을 가까이 하기보단 SNS나 게임에 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될까요? 학생들이 책을 좀 더 친근하게 접하고 책 읽기 좋아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독특한 버스킹이 있습니다. 바로 북버스킹인데요. 학교 앞 솔숲에서 펼쳐지는 즐겁고 신나는 책놀이 현장. 강릉 성산초등학교에서 모두 다 함께 책의 즐거움에 푹 빠져보실까요? 얘들아 빨리 와. 네, 지금 아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왁자지껄합니다. 이 신나는 현장, 네, 이제 곧 시작한다고 하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얘기 아세요? 빨간 휴지를 줄까? 파란 휴지를 줄까? 알죠? 자, 이게 어느 나라 전설일까요? 아이들의 눈과 귀를 한눈에 사로잡는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 유치원생들과 저학년 아이들을 위해 그림책 작가가 직접 책을 입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쉬어. 아이들 만나는데 이 평면적인 책을 그냥 이렇게 읽혀주는 것보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림책을 더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책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매력에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킹에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책을 펼쳐 눈으로 읽기만 하다가 이렇게 오감으로 만끽하는 북버스킹을 접하니 책은 곧 놀이란 생각이 절로 드네요. 친구들이 너무 잘 따라와주고 이렇게 같이 즐겨주는 모습에 이제 저도 같이 더 흥이 나면서 진행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노래도 더 재밌게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기획하신 북버스킹에 대한 취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버스킹은요, 지금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고 했는데요. 작은 학교 중심으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뒤에서 하시는 것처럼 작가와의 만남도 있고, 그다음에 북뮤지션과 함께하는 음악과 하는 방송이 또 따로 더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행사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요즘 코로나로 또 많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데 학생이나 마을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솔숲 한편에 마련된 체험 현장. 마음 가는 대로 멋지게 그림도 그려보는데요. 모처럼 신나는 활동에 아이들 눈빛은 초롱초롱. 매일매일이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밖에 나와서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숲도 보고 좋아요. 숲도 보고 좋다? 평소에 책 좋아해요? 안 좋아해? 그림 그리는 거 재밌어요? 뭐야? 평소에 책 많이 읽어요? 가끔. 가끔? 제일 좋아하는 책은? 제일 좋아하는 책이요? 네. 글씨 작은 거요. 글씨가 많지 않은 거. 그림책. 그림책.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체험학습을 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평소에 저희가 독서 활동을 하면 교실에서 같이 책을 읽거나 독후 활동이 이루어지는 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다채로운 독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버스 한 대. 이름하야 책이음 버스입니다. 네, 지금 제 앞에는 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책이음 버스라고 하는데 역할이 상상이 됩니다. 한번 이 책이음 버스 안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버스 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와, 그냥 버스라고 생각했는데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이야. 우와. 세상에.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와. 한편에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세상에. 야. 네, 지금 이 차 안에는 책 말고도 컴퓨터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 좀 궁금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미디어. 이제 책들이 다 카드로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이게 책이라고요? 네, 이게 책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요, 그럼? 이거를 네. 꽂아보시면
우와. 와, 정말 신기하다. 저 지금 문화 충격 받았어요, 진짜. 아, 이제는 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네요. 그죠. 보통 우리는 예전부터는 책을 읽었잖아요. 손을 그렇죠. 잡고. 근데 현재는 이렇게 디지털화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그 글씨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읽기보다는 듣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아이들. 네, 맞아요. 자, 이번엔 강릉에서 만나는 터키 문화입니다. 바로 에브루 아트 시간. 예쁘면은 더 금박. 네. 네, 지금 이 현장은 락 페스티벌을 방불케 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아이들과 진행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반갑죠. 애기들 우리 아름다운 그 미술의 색깔들 너무 반갑게 반응해줘서 너무 좋고, 그래서 어디서 못 보는 미술을 이렇게 체험하니까 저도 너무 반가워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 애들은 TV나 컴퓨터나 태블릿 보고 있지만 우리 아름다운 얘기들 아직도 책 속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와 줬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선배님이자 동화를 쓰는 김백신 작가. 아기 염소에게 그랬대요. 오늘 아이들과 그리고 아이들이자 또 성산초등학교 후배들이잖아요. 네,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세상에 성공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 이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여간 지금은 어떤 분야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해라. 그것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성공이란 말이 이렇게 강조돼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오늘 교실이 아니라 이렇게 야외에서 북버스킹이라는 거를 이제 체험을 했잖아요. 네. 어떤지 궁금해요. 이런 북버스킹 활동을 다른 학교 학생들도 했으면 좋겠고, 오늘 행사를 계기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든 공간은 책방이자 도서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놀이처럼 책을 즐겁게 마주했는데요. 책이 이렇게 신나고 재밌다는 걸 알게 된 커다란 수학. 책과 함께 우리 성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아이들이요, 책을 읽는 데서 오는 행복이 엄청 큰 거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린 시절에 책 읽는 습관이 한번 들면요,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북버스킹이란 게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지만, 이렇게 책 읽는 게 즐겁고 놀이가 될 수 있다면 저도 얼른 결혼을 해서 아이와 함께 가고 싶네요. 네. 그 전에 지연 씨도 책 많이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냥 제가 먼저 읽는 게 빠르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즐거운 문화활동 잘 만나봤는데요. 네네.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쭉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사연과 삼행시 미션 수행된 결과물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행복 농사꾼님이 주셨거든요. 우리 지연 씨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횡성 청태산 국립공원 예전에 가봤는데 지금 많이 변했네요. 거기 가면 힐링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 감독님도 예전에 가보셨는데 그때와 지금 많이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또 다녀와 보셨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궁금합니다. 저는 뭐 처음 간 거지만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숲은 최고다. 정말 비대면 숲은. 여행지로 이만한 데가 없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꼭 한번 가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행시를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삼행시 주제는 정거장이었거든요. 첫 네네. 번째 삼행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 좀 띄워주세요. 네. 네, 김의진님께서 주셨고요. 정지합니다. 거기 계시는 손님 타시나요? 장시간 머물러도 돼요. 강원으로 놀러 오세요. 와, 홍보대 사시네요. 놀러 오세요. 네. 그러네요. 오늘 청태산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많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놀러 오세요. 자, 그리고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제가 운 띄워드릴까요? 네, 독박 육아하는 아줌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거의 매일 독박 육아로 몸은 지치지만 장난기 많은 첫돌된 아기를 볼 때면 언제 이렇게 컸는지 기특하네요. 영준아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네요.
첫돌이 된 영준 저희도 축하합니다. 네, 아기 이름도 이쁘네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한창 뒤집기 하고 있겠죠. 어떻게 아세요? 맞나요? 오, 너무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이쯤 그래요? 내가 뒤집었던 어릴 것 같아요. 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좀 네네네. 뒤집었어요? 기억력이 좋거든요. 그렇군요. 예. 저희가 다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문범진님이 주셨거든요.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네. 지현 씨. 자, 정이 많은 집배원입니다. 거인이 보는 높이에서 볼 수 있는 골목도 기억하여 배달하고 볼 수 없는. 볼 수 없는데 제가 글자를 볼 수 없나 봐요. 아이고. 자, 장시간 날아서 갈 수 없는 곳에 소식을 전하는 저는 집배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인이 보는 높이에서 볼 수 없는 골목도 기억을 하고 배달을 해주신대요. 정말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다면 저희가 뭐 이런 소식들도 받아볼 수가 없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물건들도 받아볼 수 없고요. 편지도 받아볼 수 없고요. 집배원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특히 좀 코로나 드리겠습니다. 시대에 참 이런 분들의 고생이 없이는 저희가 정말 많이 맞습니다. 힘들잖아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행시 한번 네. 읽어드릴게요. 김효경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정말 내 진심이야. 거짓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장미꽃 닮은 너. 영원히 시들지 않게 아끼고 사랑할게. 이야, 왜 제가 들은 것처럼 설레죠? 그러니까요. 제가 막 설레네요. 역시 이렇게 고백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요? 장미꽃의 비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자들은 일단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영수 씨도 뭐 꽃 좋아하세요? 그럼요. 알겠어요. 좋아합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네요. 영수 그래요? 씨. 예. 남편분께 사달라고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오늘의 삼행시 당첨자를 뽑아봐야겠어요. 주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과연 누구일지. 자, 문범진님께서. 우리 집배원님이셨거든요. 맞습니다. 문범진님께는 저희가 믹서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윤지연 리포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참 늘 이 강원 365에서 정보 소식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아요. 고백하신 거예요? 저도 장미꽃 받고 싶습니다. 네, 저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요? 예, 저희 모두 사랑 고백을 좋아하고요. 꽃을 좋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네네. 보니까요. 혼자 식사를 하는 혼밥족들이 늘어나는데요. 실제로 한 통계에 의하면 성인 5명 중 1명이 저녁 식사를 혼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클로징이 참 좀 슬프네요. 우리 지현 씨가 공개 구원도 하셨는데. 자, 혼자 먹는 밥, 이게 정신적으로 외로움도 있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건강에도, 육체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혼자 네. 식사하는 사람과 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을 비교해봤더니요. 예. 혼자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고요. 그리고 위염과 위암과 같은 이 질병에 걸릴 확률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좀 잔인한 통계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혼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라도 좀 건강 식단 위주로 꾸려서 식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저녁 식사를 혼자 하시더라도요. 그 이후에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짜서 식사를 하신다면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